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힘을 받아서 강보합권으로 선방을 해주긴 했지만 장중 내내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바이든 후보에 대한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시금 혼란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주말도 편히 쉬지 못하겠구나.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주말만큼은 마음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주식 어부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어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88 급등 열차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아무 8888 누르고 입장하신다면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어부님의 강의 자료도 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도 이루어질 테니까 조금 있다가 강의 후에 종목 상담에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 어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어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말 변동성이 많았던 한 주여서 주식 어부님도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주식 어부님이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뭐 한 주간 우리 11월 한 주간 잘 올라왔던 증시가 어떻게 보면 또 오늘 뭐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아까 앵커분께서 이야기한 대로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고요. 이제 한 10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잠깐 뭐 10월 이제 11월 첫째 주가 지나갔지만 그래도 한 4거래일, 3거래일 정도는 또 힘차게 올라왔던 증시입니다. 자, 일부 상승 피로감도 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지 라인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 그럼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많이 사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샀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시간도 오늘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 수급이 많이 떨어지는 원래 한 주에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오늘은 뭐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보합권 정도만 유지해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장이었는데 네. 장 마감으로 갈수록 좀 시장이 조금씩 주저앉았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도 일부 들어주는 모습으로 시장이 마감이 됐다. 그래서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뭐 단기적으로 뭐 살짝 정도의 어떤 뭐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이 고객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 그래도 또 그동안 살아나 있는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이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에는 다시 한번 또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 주식 좀 잊으시고 편안하게 쉬시고 다음 월요일장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서 쉬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잠깐 짧게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좀 낱낱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긴 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전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아직도 미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 주에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오늘 분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다시 한번 뭐 구두를 벗고 양말을 또 벗고 작두를 한번 또 타야 되는 자,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장은 크게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살아났다. 미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소멸, 그러니까 대선 리스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악재성 소식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멸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되든지 간에 트럼프가 됐던 뭐 바이든이 됐던 간에 양자 간의 어떤 그 대선 후보들 중에 누구든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뭐 금리도 지금 못 올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또 금리 또 동결됐죠. 이러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뭐 경기 부양 정책을
다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이 풀겠다라고 중앙은행들에서 풀겠다라고 했던 유동성, 자금, 돈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때가 좀 됐다. 이런 기대감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주에서는. 하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선거에 대한 불복 선언이 아마 나오겠죠. 네. 그렇다 보면 좀 길어진다 이겁니다. 뭐 대법원까지 가고 뭐 대법원장을 또 미리 또 바꿔놓고 자기 사람으로 바꿔놓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네.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당장 지금 내 종목의 수급이 중요한 거지 큰 틀에 의해서는 만약에 지금 이런 거는 지나갈 충격이란 말이죠. 그런 거 하나 미 대선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출발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증시를 놓고 본다면 단발적으로 지나갈 이슈다, 단발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충격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요즘 아이들 말로 줍줍한다 그러죠. 지금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쫄지들 마시고요. 지수 차트를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 여기 지금 빨간색은 제가 어저께 이런 흐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려놨던 부분들이었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좋다라고 해서 그려놨던 부분들이었고, 자, 여기 안 지워지네. 자, 그럼 이제 옆에다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십자형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어서 거래소 쪽은 뭐 특별하게 뭔가 뭐 걱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 쪽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네. 오늘 수급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좀 오늘 또 아래 꼬리는 살짝 달아줬지만 갭상승 출발했던 부분들을 오늘 지켜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조금 나가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온다.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오늘 하락분을 월요일 날 한 절반 정도라도 만회해주는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도 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충분히 시장 수익률 이상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마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금 뭐 가상화폐 관련주도 벌써 움직였죠.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잠깐 생각이 안 나요. 어저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네. 신규 상장 테마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뭐 피플바이오라든가 일부 뭐 앞타머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서 상한가도 찍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제 매도세가 좀 나와가지고 오늘 조금 윗골을 좀 많이 달았습니다. 오늘 뭐 만약에 상승률 8% 이상이 걸린 종목이 있다라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오늘 아마 시간 상타 안 될 것 같아요. 시간 상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따가 오늘 방송 마감하고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합니다. 사무실에 달려가서 또 제가 여러분들과 또 나머지 어저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장 후반에 보니까 지금 이제 11월 11일 날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중국의 관군제가 또 바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슈 중에 제일 가까운 이슈가 11월 11일 날 이제 중국의 관군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소비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관련해서 중국 소비재 쪽을 좀 보자. 중국 소비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지금 화장품 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뭐 이차한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코리아나 다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한번 좀 그런 종목들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카프로 유일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 그 8% 이상 급등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나왔었죠. 그 종목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시장은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앞으로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악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자꾸 소멸이 돼가고 있어요. 자꾸 소멸이 되고 있어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 뭐 세 자릿수 갔다가 두 자릿수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언제서 뭐가 확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그런 큰 악재는 이미 이제 조금씩 다 지나가고 있다. 연말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뭐 사회복지라든가 뭐 일자리라든가 뭐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확실하게 뭔가 정책이 나올 겁니다. 연말 연초에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해 놓는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3월까지는 충분히 저는 시장 더 이상의 하락은 없다. 그러니까 뭐 하락을 하더라도 좀 조정 정도, 잠깐의 조정 정도.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나오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제 뭐 일부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나온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게 뭐 벌써 뭐 오래된 얘기인데요. 뭐 빠르면 연내에도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초라든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증시에서는 주식에서는 그만한 호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코로나 치료제 백신 나오는 순간에 저는 지수는 3,000포인트가 간다.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까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쫄지들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큰 시향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종목, 내가 지금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지, 화장품 섹터인지, 뭐 게임주인지, 아니면 뭐 마스크 관련된 종목인지, 아니면은 뭐 진단 키트에 관련된 종목인지, 내 종목에 관련된 작은 시황, 작은 테마에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위에다가 관심권에다가 한두 종목 딱 위에다 올려놓고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떤지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그러시면 충분히 이번 시장 저는요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시장 수익률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쫄지 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악재는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정부 정책이나 중국의 관군제 등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들로 잘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주식 어부님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을 해주셔서 더더욱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낼 수 있을지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기초적인 또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보통 1탄, 기초자료 1탄에 보면은 이제 네. 캔들의 기초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항과 지지. 이제 보통 이제 저항과 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러니까 선을 안 긋고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목표가와, 손절 라인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 매수 타점, 3탄에는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기초 캔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른 보조 지표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캔들과 이 수급 거래량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나머지 모든 뭐 이평선이라든가 모든 어떤 보조 지표들의 우선권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 모든 거를 전부 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좀 이렇게 어수선할 때 쉬는 것도 전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이 좀 어수선할 때 그런 자료들 받아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일단 연초 우리가 시장 대비할 때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네, 주식 어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 3강 이렇게 모두 오늘도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어떤 자료냐 하면요. 바로 하루에 8% 수익을 내기 위한 자료 모음, 기초부터 바로잡기 1에서 3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DF 자료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고요. 1강은 캔들에 의해, 2강은 지지와 저항, 3강은 매수 타점 잡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모두 강의 자료 다운받으셔서 기초부터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88 급등 열차를 검색을 하시고요. 암호 8888 눌러주시면 지금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 수익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메인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왕전이 이제 정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2명의 쟁쟁한 전문가님들 중에 누가 가장 주식을 잘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부터 첫 방송 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주식어부님도 네.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새로운 전략, 또 시장에 맞는 전략, 그다음에 제약 조건이 거의 없어요. 실전 매매와 거의 비슷한 그런 대회가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뭐 마패를 딴다거나 별을 딴다던가 맞아요. 뭐 이렇게 전략이 필요 없이 실전 매매에 제일 가까운 어떤 대회지 않나.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어부는 주식을 야생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배웠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좀 강하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보연 실력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박친구 1부에서도 준비한 내용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 준비하신 강의 중에서 8% 급등한 종목들, 어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77개 정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네, 얼굴도 이쁘시고 똑똑하시고 이러면 신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갑자기 왜 이러시죠? 네, 오늘은 이제 40종목이 줄었어요. 37종목이 이제. 근데 보통 어제는 좀 장이 좀 좋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는 좀 장이 좋았고 오늘은 좀 장이 좀 좋지 않았다. 오늘 뭐 제가 12시까지인가 1시까지인가 제가 이제 상승률 상위권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한 2시 정도까지인가 됐을 때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에 진입을 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상승률 상위권 종목에 보면은 보통 이제 상한가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전체가 네모칸이 전부 다. 근데 그런 종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정도는 있었지만 유지를 해주는 종목이 없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만큼 오늘 변동성이 좀 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승은 했지만 뭐 8% 오르고 7% 오르고 10% 상승은 했지만 거래량이 없었다. 수급이 많이 없었다. 이미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시장이 다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라는 걸 반영하듯이 매수세만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해서 좀 탄력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래량 없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이 좀 하체가 좀 부실하다.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장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고 오늘은 근데 조금 안 좋았던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좀 상승했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상승했다라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좀 오늘 거래가 발생되면서 하락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몇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저하시키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30종목 이상, 뭐 30종목 이상, 40종목 이상,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평상시와 뭐 비슷한 장이었다. 전반적으로 좀 상승률은 좀 적었지만, 평상시와는 비슷한 장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 마지막 턱걸이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딱 8%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기도 힘든데 자, 딱 8%가 상승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어제도 오늘 나온 특별한 이슈는 좀 없었던 것 같고 이슈에 의해서 또 전이 있었던 이슈 뭐 이런 부분들 뭐 미시건주 최대 병원 체인 그룹 제품 등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RNK 바이오 잠깐만요. LNK 바이오입니다. LNK 바이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많이 올랐죠. 네네. 지금 뭐 6,000원대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6,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벌써 지금 13,000원 구간. 그러면 약 한 100%, 2배가 오른 상태다라고 좀 보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큰 흐름에 봤을 때는 거래가 조금 양 이틀간 발생을 했습니다.
양 이틀간. 그러면 하루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뭐 앞전에 뭐 400만 주씩, 뭐 200만 주씩 이렇게 거래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뭐 130만 주면은 뭐 앞전의 거래량 이렇게 많은 거래량보다는 좀 적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날은 좀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좀 봐야 돼요.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고 하면 오늘 전고점도 뚫어주는 날이었고요. 오늘도 전고점을 뚫어주는 날이었고 두 개를 합친 거래량 또 두 개를 합친 상승률을 본다면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히 아랫꼬리를 좀 달았죠. 네. 아랫꼬리를 달았다는 건 누군가는 이만큼 팔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많이 이 종목을 누군가는 위로 밀어붙이면서 매수해줬다. 매수세 우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기초 1탄 자료에 보면 캔들의 이해에 보면 윗꼬리가 긴 거는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네. 고점에서.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날은 윗꼬리도 많지 않았고 그 윗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사줬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아래로 내려 팔았다. 매도 우위였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면은 아주 많이 팔았다. 나뿐이 아니라 아주 많이 팔았다. 누군가는.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좀 고점이긴 하지만 윗꼬리도 별로 없었고 거래량도 긍정적인 거래량. 그렇다면은 장대 양봉이었으면 누군가는 많이 사줬던 날이었습니다. 전일이.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빼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그럼 너무 높은 자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장 지금 5,000원, 6,000원에 시작한 종목이 5,000원, 6,000원에 시작한 종목이 네. 13,000원, 12,000원대 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어요. 너무 많나? 100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부동산 하나 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산골 지방, 바다가 보이는 해변가 이런 데다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가세요? 보통 강남으로 많이들 그쵸. 가시고 또 일산으로도 많이 가시고 용산으로도 많이 가시고 최근에 막 핫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가서 말 그대로 100억이 있으면은 한 50억, 60억짜리 건물을 봤는데 너무 좋아. 역세권이고 조금만 걸어 나오면 사람도 많아. 그러면 그거 어떤 주인이 50억에 판다라고 냈던 매물이 나오면 누가 그거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5억, 10억 더 주고 산단 말이에요. 피를 더 주고도 그 건물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식은 비싸게 사면은 다 손해 보는 줄 알아요. 주식은요 비싸게 사가지고요 결론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50억짜리 건물 60억에 사서 1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70억, 80억에 팔려고 그 건물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제가 급등주 전문가라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고가 나온 종목을 보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종목도 지금 딱 보시면, 네. 딱 제가 주로 하나 그어 볼게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날이 윗골입니다. 지금 이제 가격대가 보면 한 12,900원, 13,000원, 여기서 한 100원, 200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거예요. 자, 이제는 전일의 고점이 뭐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 자료 2탄에서 배우셨죠? 이제는 전일의 이 고점이 뭐가 된다? 저항? 지지라인이 된다. 그동안은 앞전에 이 앞전의 윗꼬리가 네. 저항 라인, 누르는 손,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이. 근데 어저께 공교롭게도 그 윗부분에 저항을 막고 윗골을 살짝 달았단 말이죠. 근데 전일 거래량도 좀 터졌어요. 그렇다면 물량 소화로 볼 수가 있고 오늘 그거를 뚫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누르던 저항을 뚫어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주가가 이 저항 라인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된다? 받치는 손, 네. 지지 라인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 하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절가 잡기 편하죠. 네. 이거 지지라인 이거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손절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손절가가 명확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만약에 트레이더다, 나는 뭐 장중에 하루 종일 볼 수 있다,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런 거 대응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추세가 달리는 말이 더 가고 뭐 가는 놈이 더 간다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많이 먹고 수익도 내본 사람이 낸다고. 52주 신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 지금 자리서부터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우리 유진 앵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종목이 10,00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10만 원까지 갔어. 이 종목 이제 대시세가 분출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10,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에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 뭘까요? 특징주가 많이 잡힐 거예요. 무슨 뉴스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오늘도 지금 LNK 바이오 어제도 나왔고. 신고가요? 그렇죠.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대시세 10,000원에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가려면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52주 신고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시세 분출은 52주 신고가부터다 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고요. 요즘에 신고가 돌파해서 잘 가는 종목들 많아요. 신고가가 돌파가 되면 대부분이 목표가를 잡질 않아요. 왜? 이제 위로는 다 뚫려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가보고 꺾이면 이제는 여기가 머리구나라고 생각하고 꺾일 때 내려온 어깨에 판다. 그걸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충분히 신고가 종목들도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대신에 입질 매수부터 시작하시는 거, 분할 매수로 시작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 나쁘지 않다. 저는 LNK 바이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종목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제가 그려놨던 이 손절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주식어부가 이 종목 좋다라고 해갖고 샀는데 저 물렸어요. 뭐 한 달 후에 뭐 이 종목 5,000원 돼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모른 척 할 겁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점은 KSP라는 종목인데요. 네. KSP. 자, 지금 종목을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차트가 좀 이게 보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네요. 마음이 좀 심란해. 뭐 앞전에도 보면 이렇게 거의 뭐 점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엄청나게 길게 달고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뭔가 거래량의 연속성도 없고요. 거래가 거의 없어요. 한번 불끈하고 끝이야. 얘는 그냥 한번 불끈하고 끝이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금 거래량 발생되나 싶더니 한번 윗꼬리 달고 끝. 자, 지금 9월 말에도 뭔가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찾아보기도 싫어요. 그냥 뭔가 또 불끈하고 끝. 갭상승해서.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떻죠? 윗꼬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윗꼬리가 한번 보세요. 딱 보니까 심란하죠? 밑에 거래량도 많이 없고요. 제가 거래량을 조금 더 위로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거래량도 많이 없고, 자, 심란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거래가 거의 없다가 1,300만 주나 터졌어요. 네. 그리고 또 거래가 거의 없다가 또 오늘 또 1,142만 5,882주. 참 힘들겠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은 좀 건들지 않는 것이 좀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아이는 나중에라도 어떻게 된다? 또 거래량이 터지고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또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런 종목에 뭐 1,500원대, 1,400원대 이 종목에 매도를 못하고 하다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또 자기 매수가 딱 내가 1,400원인데 매수가 1,400원까지 오는 거 기다렸다가 1,400원에 탁 매도하려고 그러면은 1,390원까지만 올라왔다가 바로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략 한 몇 호가 정도는 너그럽게 봐주세요. 몇 호가 정도는. 왜? 수수료만 해도 그 정도는 나가요, 여러분들. 자,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늘 이 종목이 막 급등하길래 한번 따라가 보려고 했을 경우에 그냥 차트 놓고요. 마우스 딱 클릭하고 왼쪽으로 한 번만 딱 그어보세요.
그럼 이 종목의 역사가 바로 한 2, 3초 만에 그냥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산업입니다. 자, 이건산업. 뭐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가격대는 아니네요. 이것도 뭐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얘도 뭔가 조금, 물론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윗꼬리를 길게 달고 거래량이 좀 터지는 부분들은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는데,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뭐 자기 주식 신탁 계약 정정 뉴스네요. 잠시만요. 연장했다? 그럼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조금 더 가져간다라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를 앞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봐야겠다. 자, 앞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날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던 날인데, 그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안에 8,500원 라인 정도는 계속해서 여기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고점 부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 부근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안 좋지만 저점 부근에서 이런 거래가 터지고 윗골을 좀 달면은 이건 추세 전환 신호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상승률 8%는 나쁘지 않았고, 근데 거래가 조금 적습니다. 거래가 좀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루 정도는 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현재 가창을 봤을 때, 뭐 오늘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뭐 나쁘진 않은 흐름들입니다. 나쁘진 않은 흐름들이니까 하루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삼성 인버스, ETF 인버스 이런 종목들은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스토리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외국인들의 지금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세 들어오는 거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얘도 보면 지금 앞전에 보면 이렇게 뭐 거래가 들어올 때 얘도 윗꼬리가 좀 많이 다는 종목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네. 자, 근데 이 저점 부근인지 고점 부근인지 한번 볼까요? 신규 상장해서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하의 역사는 지금 뭐 저점 부근이 거의 뭐 8,000원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을 때도 저점에서 이렇게 물량 윗골이 좀 다는 부분들은 추세 전환 신호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8월, 9월, 10월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런 신호들이 저점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터졌던 신호들이 뭐다? 얘는 추세 전환 신호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조금 늦었어요. A스토리 지금은 조금 늦었고, 얘는 이제부터는 있는 자들의 영역. 왜? 지금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평균 가격대가 7,000원대 움직였습니다. 7,000원, 8,000원대. 그렇다면 지금 13,000원권이면은 13,000원권이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뭐 70%, 80% 이상 오른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거래량 터졌을 때 부분 있죠. 15,000원, 13,000원, 14,000원 그 부분.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이제부터는 매물을 만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전의 매물을 앞전에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 앞전에 매물 소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항선에서 한번 또 이렇게 옆으로 기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뭐 10,000원대, 8,000원대에 움직였던 사람들, 또 앞전에 뭐 9,000원, 10,000원대 물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EID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바로 위 종목인데, EID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전주네요. 288원짜리입니다. 제일 고점이 771원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종목이 영신금속입니다. 영신금속도 오늘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모양이죠. 자, 신고가 나오는 모양인데, 네. 이 아이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제 고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1,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1,500원, 1,6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2,400원이니까 뭐 많이 올랐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게 되면 영신금속은요, 뭐 이제 거래량이 붙고 올라오는 모습, 어느 정도는 뭐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뭐 손절 라인이나 뭔가 명확한 라인들이 너무 밑에 있어요. 네. 너무 밑에 있어. 그러면 이 가격대가 2,200원, 2,100원대.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2,400원이에요. 주당 300원 내지 400원 정도 손실을 봐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그럼 손실이 크죠. 네. 약 20% 정도 되니까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는 이 종목도 나오긴 나오지만 너무 많다. 손절 라인 너무 폭이 깊다. 그럼 이걸 감수하고라도 나는 이 종목을 죽어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렇지 않고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려면 네네. 뭐 저희처럼 뭐 급등주 매매하는 그런 분들은 빼놓고는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깊이 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 좀 자리가 너무 안 좋다. 자리가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 벌써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종목들 몇 가지 좀 봐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9시 40분. 제가 이제 끝나고 사무실로 달려갈 텐데, 전날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을 했고요. 솔직히 뭐 시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어제는 또 특히 시향이 필요 없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도 움직였고, 가상화폐 관련주도 지금 움직였고, 지금 이제 인증서도 뭐 예를 들어서 12월 10날 또 인증서 폐지권도 있죠. 11월 11일 날 또 중국의 관군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우리가 좀 봤었고요. 최근에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또 뭐 1,400만 원, 1,300만 원을 윗돌면서 또 가상화폐 바람이 좀 한 번씩 부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뭐 비덴트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또 공부를 해볼 거고요. 또 오늘도 역시 간단한 여러분들의 뭐 기초 테스트 한 번씩 해보고 또 한번 다음 주 지켜볼 만한 우리 종목들 여러 가지 한번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좀 주식 좀 할 줄 아는 삼촌이 뭐 사랑방에서 이야기한다.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동안은 그냥 동네 삼촌, 동네 삼촌 이 정도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친근하게 동네 삼촌, 주식 잘하는 동네 삼촌처럼 생각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밤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기초에 대한 테스트도 해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88급등 열차를 검색을 하시고요. 참여 코드 8888 눌러주시면 지금 노란톡 입장하실 수가 있고, 또 지금 이쪽에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어부님의 강의 자료 1, 2, 3강이 지금 PDF 자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입장해 계신 분들은 이 자료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끝나고도 저희가 방송 후에 한 번 더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노란톡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리고 잠시 후에 종목 상담을 또 도와드릴 텐데요. 남아있는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아있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쪽에다가 종목 고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계신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는 롯데손해보험을 남겨주신 필명도 로손보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000원이고 보유 비중은 10%인데 신고 거래량이 터진 것 같습니다. 보험주에 대한 흐름이 조금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인지 목표가도 부탁드린다고 여러 가지를 여쭤보셨네요. 주식어부 전문가님, 롯데 손해보험, 보험주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식을 좀 단연간 꽤 많이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네네. 금융주들, 뭐 증권주, 은행주 이런 종목들은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이유가 네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지금 27%, 14%까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런 금융주들이나 보험주, 은행주들은요. 덩치가 일단 큽니다. 덩치가 일단 크고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등, 뭐 단발성 이슈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냥 횡보, 끝이야 이게. 그리고 조금씩 흘러내리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간에 뭐 지금 뭐 보름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장을 좀 봐야 되고 업황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국내 경기 상황들과 맞물려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보통은 한번 사면은요, 보통은 이런 종목들은 한 2년, 3년 정도 매집을 해야 돼요. 2년, 3년 정도 매집을 해서 뭐 그 이후에 나중에 한번 추세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 그때 뭐 금리도 좀 오르고 경기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보험도 좀 들고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면 또 금리 상승 수혜주로도 보통 금융주들이 많이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단연간 가져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제 뭐 몇 달 안에 끝나고 빠르면은 몇 주 안에 끝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만 먼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봤어요. 근데 2,000원에 지금 10% 편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자, 앞부분에 조금 빠르게 올라온 흔적들은 눈에 보입니다. 앞쪽에 보시게 되면 뭐 빠르게 지금 올라왔던 흔적들은 눈에 보이긴 하나 지금 잠깐만요.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아이고, 너무 밑으로 내려갔구나. 자, 빠르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긴 하나, 이 종목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냥 조금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도 지금 보시니까 얼마 전에 10월 23일 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제가 이분 편입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앞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편입하지 않았나, 편입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뒤로 쫙 와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뭐다? 윗꼬리가 좀 많다, 길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지금 4,5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마찬가지, 이 거래량이 작아 보이지만, 지금 이 당시, 이 뒤에 차트를 모르는 상태라면은 이 거래량도 결코 작은 거래량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780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700만 주씩 두 번 거래가 됐어요. 한 번은 그래도 조금 나은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 다음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음봉, 몸통이 좀 작죠? 그리고 윗꼬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도 터졌어요.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윗꼬리가 길고 그리고 시초가도 회복을 못하는, 몸통도 거기에다가 음봉. 아랫꼬리는 달았지만 아랫꼬리는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앞전에 들어왔던 수급이 바로 그 다음날 빠져나갔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뒤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뒤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2,000원대의 공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10%라는 비중은 뭐 크게 무리가 안 가는 비중일 수 있습니다. 무리가 안 가는 비중일 수 있는데 이날 거래량이 좀 터지잖아요. 4,500만 주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12시 정도 되면은 한 2,000만 주 이상 거래가 발생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종목은. 그렇다면 윗꼬리를 살살 달기 시작하면은 오늘도 역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도망가야지라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죠. 기초 캔들의 이해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 종목 문의하신 분이 캔들의 기초 1편 요것만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날 샀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날 뭐 한 4%든 5%든 손절을 하고 나왔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손절 라인은 놓쳐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놓쳐 있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구간들 있죠. 추세적인 구간들 이탈하지 않으면은 조금 끌고 가보자.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한 번씩 거래량 터질 때마다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냥 추가 매수 없이 이거는 그냥 올라오면 본전 올라오면 그냥 본전에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있는 물량만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 손해보험에 대한 첫 번째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상담 하하님이 남겨주셨고 덕산 네오룩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33,100원에 보유 비중이 70%, 비중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주식 어부님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매수가 이건 게 아니다. 비중 때문이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분이 지금 7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덕산 네오룩스 어떨까요? 네, 뭐 종목은 뭐 나쁜 종목은 아닌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네. 33,000원 부분에서 지금 약 70%. 네. 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지금 15,000원, 2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3만 원이에요. 저점이 아니고 고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물론 올해도 시작한 가격대만 보더라도 25,000원이야. 근데 지금 33,000원에서 70%. 제가 봤더니 33,000원에 지금 70%를 한 방에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가를 33,000원에 맞추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조금 더 높은 가격이지 않았나. 그래서 비중이 70%까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손실률이 아니다. 비중이다. 내가 1억을 갖고 매매하는데 이 종목을 지금 7천만 원치 샀어요. 그래서 지금 10% 손실 보고 있어. 그러면 700만 원 손실 중이에요. 손실률이 크단 말이에요. 내 계좌 7%가 지금 까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 종목 때문에. 자, 하지만 이분께는 제가 뭐 희망을 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딱 라인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만 원권에 지금 바로 지지 라인이 보입니다. 지금 3만 원권에서 지금 아랫부분에 이런 저점 부분들이 모여있는 부분,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의 고점 부분이 몰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잠깐 10월 말에 하향 돌파했지만 이내 다시 거래 없이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이내 살아나는 모습,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3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끌고 가보자. 지금 3만 원 70%니까 지금 만약에 본전 구간까지 오면은 절반 이상은 비중 좀 줄여서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거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1차 목표가는 한 3만 5천 원 정도 한번 보고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방송이 또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이제 제 방송은 마지막 방송이 좀 될 거고요. 하지만 방송은 뭐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우리 오픈 채팅방 88 급등 열차방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말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안에서도 뭐 중간중간에 제가 장전 시황이라든가 뭐 종목의 흐름들, 그 다음에 특징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88 급등열차 마지막 방송 날이긴 하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계속 운영해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밤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까지 여러분들 참여하신다면 아쉬움을 조금 달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